5,500에 오늘은 이 기분 잔금하는 날이어서 작년에 저희가 수강생분들 50분 정도를 만났는데 벌써 7분이 건물을 계약했고 감정가로 한 120억 정도, 거기에서 한 50억 정도를 싸게, 안전마진이 한 50억 정도를 벌고 들어간, 그리고 얼마 대출을 받으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대출 실행 10억 5천이고 인생 최대 대출을 받아본 거잖아요. 맞아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근데 맞아요, 여기에 선생님. 사실은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 대출 빼고도 인생 최대 대출이에요, 선생님. 아, 그러니까. 나도 처음 모텔 할 때 인생 최대 대출을 받은 거야. 우리 와이프가 한 달 내내 자금을 시달린 거고 생각했던 것보다 에코티가 늘어났잖아요. 놀라워요, 선생님. 이렇게 빚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에코티를 빚으로 만들긴 했지만 일단 어떻게 만들어냈잖아요. 이거 만들어낼 거라고 상상 못했어요, 그때는. 저한테 이런 저력이 있을지 몰랐어요. 8억 3천에 샀는데 네. 10억 10억 5천 5천이 대출이 나온 거예요. 나왔고 우리가 에코티는 총 4억. 천을 넣는다. 원래는 계획은 이제 3억 5천이었는데 에코티 비율이 부담 비율이 이제 늘어나면서 4억 천이 필요했고 근데 갑자기 친구가 선뜻 먼저 돈을 빌려준다 하니까 이제 절반이 해결되니까 이건 해결해야 된다 또. 용기가 6천만 원일 때 너무 까마득했는데 그쵸. 너무 망망대해였는데 3천만 원이라니까 어디서든 3천만 원을 구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군데 더 이제 또 이렇게 또 손을 빌렸어요. 눈물을 글썽글썽. 174 할 때 원래는 2억 천에 에코티로 하려고 하다가 막 물 새고 보일러 터지고 하면서 저도 똑같이 6천을 빌려서 나도 돈을 빌려봤지만 그게 진짜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용기가 나서 갑자기 여기저기에다가 6천이란 돈을 빌려서 냈잖아요, 결국에. 아니 그냥 일단 마음을 안 빌리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거절을 받을 그러니까 그치, 성공하지 않는다고 일단 생각하고 그치. 말을 한 거예요, 그냥. 내가 6천을 누구한테 어떻게 빌려? 안 빌려줘도 고맙고 빌려줌을 고려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그치. 고마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시작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거는 그냥 마음을 이제 리모델링 마음을 접겠다. 그러면 과연 이름을 바꿀 것이냐, 친구를 바꿀 것이냐, 나한테 지금 꼭 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도 오픈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라도 하나 하고 해야 되느냐, 이거를 계속 엄청 생각했어요, 선생님. 돈 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너무 감사하고 진짜 평생 그 마음이 잊혀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그때 그 순간에 그러니까 고마웠던 기분도 있지만 그 환희. 아니 진짜 나한테 제일 힘들었을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고맙고 응. 잘 되면 진짜 은혜를 갚으리 이런 맞아요. 마음이 생기고 했었던 것 같아요. 확정의 용기는 뭐 때문에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그런 뭐 모텔 이런 뭐 카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8년 전에 가입을 했어요. 그때도 관심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전북에서 가입해서 그때 아이디가 전북 뭐더라고요. 네. 남원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숙박업이 하고 싶었어. 사실은.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알아봤다 했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그때 임대로. 그때 처음 봤던 게 고성에 나왔던 공룡박물관 옆에 있는 되게 허름한 숙박시설이었는데 그걸 이제 임대 내놓는다는 말에 저걸 내가 한번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막 찾으면서 그런 데 가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대로도 너무 많은 돈이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그러니까 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가지고 해서 좀 더 돈을 모아야 되겠다, 좀 다른 뭔가를 해서 좀 더 돈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접어뒀던 마음이 되게 옛날부터 해보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선생님도 만났잖아요. 그리고 주변에도 막 못하겠으니까 막 와서 법인도 만들어주고 돈도 빌려주고 온 세상이 나를 숙박업을 하라고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 보통은 저희가 건물 사고 할 때 대출이 건물가액의 얼마 이하로 나온다고 생각하지, 사실 8억의 건물을 샀는데 10억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을 보통 6억만 못하잖아요. 나오면 잘 나온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막상 이제 10억 오늘 대출 서류를 쓰셨는데 네. 저는
저는 이게 5년 전이어서 사실 어떤 기분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롯데 오면. 아 근데 선생님은 사실 막 되게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것 같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게 됐는지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데 선생님은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뭔가를 계속 만들어 가니까 그게 불안감이 있으시니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선생님의 수업도 작년 5월 달에 들었고 그때부터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계속 했던 거예요. 이미 여기서 수십 번도 더 이거를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까지 진행되면 하겠지. 이때 되면 하겠지. 사실 불안하거나 아 진짜?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사실 없어요. 근데 선생님 다른 수강생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그 춘천 그 인터뷰 하셨어요? 아니 아직 안 했는데 그날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 없으실걸요. 아마 아. 선생님 이렇게 말을 왜냐면은 선생님의 사례 일단 그거를 보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일단 그 선택할 때 오히려 더 그때 더 불안하실 거예요. 이걸 결제할까 말까. 이 고액 강의를 강의를 결제할까 말까. 그때 왜냐면 모르고 이제 베팅을 해야 되는 순간이 그 순간인 거예요, 사실. 수강생들 마음에서는. 이미 베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배우고 증명하고 배우고 이런 거를 하고 나서는 이거는 이제 그냥 사실 당연한 수순. 그냥 앞이 보이는 당연히 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 입장이 다르구나. 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이런 건 아니 진짜 이걸 할까 말까 이게 아니야. 생각보다 6천만 원은 좀 생각지 못했던 난간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사실 그 뭐 돈 빌려달라고 말할 때 그때 좀 힘들었지. 그 외에 사실 힘든 거는 전혀 그게 힘들진 않아요, 선생님. 8년 전에 3억으로 모텔이 안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때는 3억이 없었어요, 선생님. 없었고 되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였거든요. 대출을 받아서 그 에쿼티까지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통장에 있는 돈은 그럼 내가 지금 만약에 1억인데 1억 안으로는 건물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건물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또 코로나 전이었잖아요. 보증금도 다 비쌌어. 뭐 그 보증금도 안 되는 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을 가려면 되게 그러니까 저런 고성이나 이런 그쪽으로 이제 산골짜기 이런 촌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이제 상권이 없는 막 약간 주거지 같은 이런 데서 되게 낡은 약간 여관 같은 그런 데를 가던지 뭐 지금 또 그런 데는 뭐 3천에 뭐 300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는 있긴 있더라고. 뭐 그런 데 들어가서 내가 하기에는 이 생태의 숙박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때는 또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튼 그 돈을 그냥 사실 날린다고 생각하고 그걸 시작해 보기에는 되게 막막했고 그래서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내가 2, 3억을 최소 모아서 도전을 해야 되는 분야구나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접고 이렇게 있었었는데 선생님 만나게 된 거죠. 만나면서 이제 다시 그게 탁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2, 3억으로 임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맞아요. 이상하게 계속 숙박업 건물이 나한테 브리핑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선생님 이제 딱 그 강의 미리 보기만 봤는데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그거 되게 좋은 건물 더 좋은 물건 아니었었네. 이 강의가 너무 궁금하다. 이거 들어봐야겠다 해서 들어보고 나니까 그래 내가 진짜 숙박업 그때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알고 나니까 더 꼭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그러면은 3, 4억으로는 보통 건물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임대 맞아. 보증금 하기에도 되게 좋은 데는 뭐 그거보다 더 비싼 데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게 있다면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한테 이거 진짜 영끌이잖아요. 그죠. 영어까지 끌어서 영끌하고 빚졌지 추가로. 영끌 그 나만의 영혼을 판 게 아니라 남의 영혼까지 같이 들어. 다른 분 영혼까지 지금 끌은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무리한 그런 일이고 사실 되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하지만 레버리지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사실 노동 수익으로 벌어가는 것만에는 한계가 있어서 같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된 거고 이제 그 영끌에 관한 부분은 이제 건물 쪽에서
같이 그쪽에서 감당을 해줄 거라 생각하고 사실 투자를 한 거고 저의 이제 사실 목표는 여기서 나오는 이제 현금 흐름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가져가고 영끌에 관한 거는 이제 그 자산 투자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상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선생님 만나서 이게 하나하나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나중에 이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갔을 때 나중에 나한테 남는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안함을 가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제 뿅 나타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더 리스크를 줄이려면 이런 거 알아봐서 하면 되는데 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거를 알고 나니까 진짜 사실 진짜 불안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지만 사실 그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없고 왜냐면은 마음의 출발선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없고 그분들이 불안감을 쓰셔야 될 곳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거냐 말 거냐. 그 불안감만 해결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사실 크게 불안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 오픈하고 며칠 내에 만실 목표하고 계세요? 며칠 내에 만실요? 첫 만실은 언제쯤 해볼까요? 첫 만실? 그런 목표는 잡지 않았네. 우리 그럼 첫 만실을 하고 다시 한번 찾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는 당연히 만실을 목표로 하긴 하는데 사실 이거를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가 근데 하자마자 바로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이걸 사실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는 방이 있다면 사실 이게 방이 막 200개, 300개, 400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그 30개를 필요한 사람에게 못 구해서야 말이 되나. 건물 매수가가 저희의 최소가 3배. 맞아요. 많은 데들은 4-5배까지 매수를 해서 그걸 리모델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스탠다드가 7만 원부터 시작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저희는 8억의 원가의 건물을 매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스탠다드를 5-6만 원에 팔아보겠다는 전략으로 가는 거여서 제 생각에는 이 기획이 제대로 먹힌다라고 하면은 오픈하고 일주일 내에도 거의 만실을 해서 금방 찍어서 돌아갈 것 같은데 한번 2-3달이 걸릴지 제 예상대로 일주일 내에 한번 만실을 해서 돌릴 수 있는지 또 이제 2-3달 뒤면 공사가 끝나니까 같이 가서 한번 보는 걸로 하시고 자영업 몇 년에서 저번에 그 애들하고 여름휴가 한 번도 못 갔었다고 맞아요. 했었잖아. 진짜 이제 사실 처음에 자영업을 시작할 때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장사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되긴 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조사님이 도우신 게 아닐까. 그때는 쉬고 싶으면 사실 그러니까 쉬기도 했었고 놀러 가고 싶으면 같이 놀러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아기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고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니까 더 쉬지 않고 악착같이 달렸던 것 같아요. 사실 숙박업을 하면서 선생님은 이제 이 강의에 보면 모든 걸 이제 오토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지만 사실 저는 첫 술부터 그거를 원하진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더 준비를 더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사실 두 번째 물건부터 그게 사실 목표고 첫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좀 더 세심하게 케어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만족합니다. 그러면은 자영업 했을 때보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훨씬 더 여력이 있는 거를 첫 목표로 하고 네. 조금 더 넘어가면 오토 매장으로 완전한 시간적 자유까지도 목표해 보려고 한다. 네, 일의 분담을 서서히 늘려갈 계획이에요. 그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뭐 돈 버는 이유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꼭 잘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저희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많이 하는 거 이거 영끌이다 위험하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희가 결과로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 댓글은 잠깐 멈춰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여름 휴가 한 번도 자영업하면서 애들 클 동안 안 가고 열심히 일한 성실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모텔을 하면 어떻게 또 달라지는지 삶이 같이 보시죠.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